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가 회계 제5강 결합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원가 회계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합 원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표준 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등표 개정 과목 자산부채 자본 해서 쭉 써보시고요.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쭉 써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조원가명세서 개정 과목도 써보시고요. 원재료비는 이렇게 구했었고 노무비 제조경비는 이러한 개정 과목이 있었다. 그리고 제공품은 이런 식으로 기초도 하고 기말 빼서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나중에 손익계산서로 가서 손익계산서 제품 원가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원가 계산이에요. 자, 결합제품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결합제품이 뭐냐면 동일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가공된 다음에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합 원가는 뭐냐면 이러한 동일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가공되면서 발생하는 원가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회사의 제조 공정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쭉 동일하게 한 가지가 흘러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가 나눠지냐면 결과물이. 그래서 얘는 제품 A가 돼버리고 얘는 제품 B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분리되는 요 시점까지, 이 시점까지 발생된 원가를 우리가 결합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란 점을 뭐라 그러냐면은 분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합 원가는 여기까지의 원가를 결합 원가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결합 원가, 그러면 똑같이 동일한 공정을 탔는데 자, 제품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품 A와 제품 B에 들어간 이 결합 원가 총액, 예를 들어 총액이 10만 원이면 이 10만 원을 도대체 제품 A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제품 B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은 이런 거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동일한 공정을 가다가 자, 제품 A 같은 경우는 반제품이 생겨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서 제품 A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A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추가 가공을 또 할 수도 있고 제품 B도 마찬가지로 추가 가공을 했는데 여기서 또 분리점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하진 않고 여기까지만 우리 전산세무 회계의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신 상태에서 자, 그럼 이 분리점 이후에 원가 계산, 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결합 원가 계산은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물량기준법, 두 번째는 판매가치, 세 번째는 순실현가치, 마지막으로 균등이익률법이 있어요. 실제로 요 하나하나도 들어가면 상당히 내용은 많은데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핵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량기준법은 뭐냐면 요 분리점 여기서의 뭐 어떻게 하냐면은 제품 A와 제품 B의 생산량으로 배분. 판매가치법은 뭐냐면 이 생산량, 이게 중요한 게 생산량이거든요. 생산량의 판매 가치를 구할 때는 생산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의 가치로 배분을 하는 거고요. 순실현 가치법은 각 제품의 순실현 가치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판매 가격에서 여기 추가 가공 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균등이익률법은 각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이 동일해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어렵죠. 제가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결합원가 5만 원이라고 하고요. 제품 A는 1000개를 생산했고 개당 40원에 팔린다. 반제품 A에서 제품 C로 갈 때는 추가 가공 원가가 5,000원이 발생하고 제품 C는 1000개 똑같이 만들었는데 개당 50원이다. 제품 B는 4,000개를 만들었는데 개당 10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간 찐 요거
있죠? 얘는 순실현 가치 할 때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량기준법과 판매가치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때는 얘네들을 무시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물량기준법은 이거예요. 제품의 생산량이니까 자, 결합원가가 5만원 발생했죠? 근데 몇 개 만들어서 제품 A는 1000개, 제품 B는 4000개 만들었죠. 그럼 5만원을 어떻게 해요? 1000개와 4000개의 비율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A는 얼마 배부하냐면은 만원을 배부하면 되겠죠? 제품 B는 4만원을 배부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물량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자, 판매가치법은 뭐냐면 각 제품의 판매가치로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품 A의 판매가치는 4만원, 제품 B의 판매가치는 6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요. 그렇죠? 얘 곱하면 4만원, 곱하면 6만원. 그래서 제품의 가치로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을 4만원과 6만원의 비율로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A는 2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제품 B는 3만원을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실현 가치법 볼게요. 자, 요거 네모칸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제 얘를 무시하시고 보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제품 C와 제품 B를 생산할 건데, 자, 순실현 가치법은 각 제품의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뭘 뺀다? 추가 가공 원가만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부할 대상은 얘죠. 그러니까 얘만 제외하고 얘는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제품 C랑 B가 있는데 A는 우리 생각 안 하기로 했었죠? 자, 제품 C의 순실현 가치를 볼게요. 우리가 보통 net realized value라고 하는데, 자, 순실현 가치는 제품 C 같은 경우는 1000개에 50원, 그래서 5만원인데 5만원인데 추가 광고 원가가,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제가 안 바꿔놨네. 잠시만요. 네, 추가 광고 원가 1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00개에 50원에서 5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추가 광고 원가를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순실현 가치를 구할 때는. 그래서 15,000원 빼면 얘의 가치는 35,000원. 자, 제품 B 같은 경우는 추가 광고 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곱해서 65,000원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결합 원가를 배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금액이 5만원인데 이 5만원을 35,000원과 65,000원의 비율로 결합 원가를 이렇게 배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실현 가치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균등이익률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매출 총이익률과 동일해지로 배부하는 건데요. 제가 숫자가 조금 떨어지지 않아서 얘는 이렇게 바꿨어요. 얘는 만원이고 얘는 55원이다라고 조금 제가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똑같은데요.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매출 총이익률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뭐냐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구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지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률 이 %가 같아지도록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제품 C 같은 경우는 1000개에 55원이니까 55,000원이 되겠고요. 자, 제품 B 같은 경우는 4,000개에 15개 15원이니까 65,000원. 그래서 매출액은 12만원이 되겠고요.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총 발생한 매출의 원가가 얼마예요? 요거 5만원이랑 만원. 그래서 얼마? 6만원이죠. 그쵸? 그래서 매출 원가는 6만원인데 얼마를 배분해야 될지 몰라요. 자, 그 대신 우리는 매출 원가를 구하면 뭘 할 수 있다? 매출 총이익을 할 수 있죠. 12만원에서 6만원 빼면 얼마다? 매출 총이익이 6만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그쵸. 12만원에 12만원치를 팔았는데 6만원이 남았으니까 우리의 매출 총이익률은 50%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0%를 가지고 얘를 매출 원가를 이렇게 역산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하면은 얘는 27,500원, 얘는 32,500원.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제품 C의 매출 총이익은 27,500원, 제품 B의 매출 총이익도 32,5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추가 가공 원가는 어떻게 돼요? 제품 C는 추가 가공 원가가 얼마예요? 만원. 제품 B는 추가 가공 원가가 없죠? 네, 그래서 자, 얘는 만원이고 얘는 없어요.
합계 똑같게 하겠고, 자 그러면 결합원가, 제품 C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얼마예요? 매출 원가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빼야겠죠. 얘도 이렇게 빼야 돼요. 그래서 결합원가는 얼마냐면 17,500원이 되는 거고, 제품 B의 결합원가는 32,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 5만원이 이렇게 배부가 됐는데, 우리가 균등이익요법에서 강제로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결합원가가 배부된 거는 제품 C에는 요만큼이 배부됐고, 제품 B에는 이만큼이 배부된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원가 계산의 방법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다음에는 표준원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은 뭐냐면 사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원가로서 우리가 달성되어야 할 목표 원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원가는 생산하기 전에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 측정법에 따른 분류 2강에서 제가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정상원가 계산에서는 뭘 쓴다? 예정 배부액이란 걸 쓴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표준 원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접 재료비, 직동 및 제조 간접비 모두 전부 다 이렇게 표준 원가로 계산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표준 원가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다 표준 원가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성 뭐냐면은 실제 원가를 집계하기 전에, 그쵸? 우리 방금 표에서 본 것처럼 실제 원가를 집계하기 전에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한 원가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표준을 벗어난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품 A를 만드는데 원가가 100이 발생돼야 되는데 실제로 생산을 했더니 120이 발생했다. 그러면 야 우리 100원 발생해야 되는데 왜 120원 발생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파악해서 분석을 해서 이 결과치를 반영해서 표준원가 계산을 다시 그럼 우리의 원가는 110원이구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수량만 파악이 되면 원가 흐름의 가정이 없어도 제품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뭐냐면 표준 원가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표준 원가를 설정하면은 누구나 다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설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내부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로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IFRS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실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세 번째 뭐냐면은 표준 원가를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정해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100원을 설정했는데 120원이 나왔네. 그러면은 우리 표준 원가가 잘못 설정했겠구나라고도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원을 110원으로 고쳐주는 이러한 행위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용성과 한계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의 절차와 차이 분석인데요. 자, 전산세무 2급까지 하시는 분들은 절차까지만 아셔도 돼요. 차이 분석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 1급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나오진 않아서 굳이 이거를 공부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차이 분석은 뺐어요. 왜냐면 그냥 한 문제 틀리고 말지 다른 걸 더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겠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가 되신 분들은 제가 차이 분석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개념만 잡으시고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설명을 다시 디테일하게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의 절차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표준 원가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표준 원가 설정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차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표준 원가라 아까 제가 100원 나왔는데 실제 발생 원가가 120원 나왔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100원과 120원을 일단은 나온 거를 분석을 해서 실제 원가와의 차이를 조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겠고요.
자, 차이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자,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더 클 때는 뭐다? 유리한 차이라 그래서 이익을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표준 원가가 내가 예상한 게 10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8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표준 원가는 우리가 그 회계 기준에서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가에 반영할 때 금액은 80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원가대로 나왔으면 우리가 비용으로 반영해야 할 때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원래는 100이었는데 비용으로 반영할 때 금액이 얼마예요? 80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익이 증가하겠죠. 예상했던 것보다. 하지만 거꾸로 표준 원가가 100이 나왔는데 실제 원가가 120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 원가가 더 크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비용에 반영되는 것은 120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100보다 비용이 20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불리한 차이. 그래서 이익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요거 개념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기출문제 푸시면서 좀 더 심화학습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잠시만요. 띄어쓰기가 잘 빠졌네. 자, 그래서 차이는 크게 우리가 원가니까 뭐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 있고 직접 노후비 있고 제조 간접비 있죠. 그래서 얘는 변동과 고정으로 나눠서 우리가 차이 분석을 하게끔 되는데요. 왜냐하면 직접 재료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직접 노후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에서도 차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비, 노후비,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해요. 자, 제가 이걸 다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오른쪽에는 표준, 우리가 실제로 표준 원가로 해서 설정한 것들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 차이를 분석한다 그러면 얘는 표준 직접 재료비가 되겠고 얘도 실제 직접 재료비 되겠고 얘는 실제에 대한 표준 원가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원가가 실제로는 자, 우리가 직접 재료비 임률이 10개라고 하고 10이라고 하고 실제로 10개를 생산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표준 직접 원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는 근데 실제로 봤더니 12개가 발생했고 얼마냐면 요거 색깔 달리 해볼게요. 실제로는 12개가 발생했고 개당 8원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실제 직접 원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실제 된 표준 원가는 뭐냐면 자, 임률 이렇게 가고 양 12가 일로 오고 10이 일로 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120. 그럼 얘는 100. 얘는 96. 그래서 재료비면 재료비 차이가 이만큼 났구나, 능률 차이가 이만큼 났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로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직접 발생한 게 죄송합니다. 실제 직접 발생한 게 뭐냐면 가장 왼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을 설정했던 게 가장 오른쪽으로 오고 비교 대상인 것들을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이 차이를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유리한 차이랑 불리한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 값이 더 크면 유리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돼요. 이거는 그 문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표를 기억하셨다가 기계적으로 넣어서 푸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좀 헷갈리시면은 이 내용은 무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 회계에 대해서 1강부터 5강까지 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한 핵심 포인트만 집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